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관동별곡을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동별곡 하게 되면은 알다시피 가사문학이고요. 자, 가사문학으로서 이번에 시험 범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행가사이고요. 전적으로 보면은 시조의 3, 4조와 4, 4조의 이런 형식을 그대로 지니는 이러한 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 이런 가사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리한 거 역시 또 오늘 좀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요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잘 좀 정리하시면서 그 암기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습서 꺼내놓으시고요. 그 자습서 혹은 학교 여러분들 수업하셨던 내용 꺼내놓으시면서 두 가지 다 병행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처음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간동 800리 방면을 맞대신 여와 성은이가 가도록 만극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자, 강호는 자연을 뜻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연에 병이 들어서 중림에 누웠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연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바로 뭐 했다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글 쓰는 이가 어떻게 유배를 가 있는 측면, 그죠? 글 쓰는 이가 유배가 있는 상황을 바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의 병이 드는 것 측면보다는 글쓰기가 유배를 가서 중림에 누운 것을 좀 더 미화시킨 이러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여기서는 글쓴이가 뭐해서 자연을 사랑하여 병이 들다 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연을 사랑하여 병들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서 병들다 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성은 뭐 있었어요? 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천석고항, 그 다음에 연화보실이라는 의미를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자연을 사랑하여 병이 들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누가? 임금께서 어와 성은이 약하도록 만극하다 갈수 끝이 없도다. 연춤은 달려들어가 경회나무 바라보면서 자, 하직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물러나오니 옥절 신부표가 바로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연춤은 이제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기라고 했고요. 경회로 하게 되면은 뭐 임금과 함께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보고서도 그냥 뭐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아주 짧게 자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짧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는 자연으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 짧게 말함으로써 바로 속도감을 갖다 주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속도감을 주는 이러한 표현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 평구역에서 말을 가라. 평구역 자 여정이에요. 흡수를 달려 들어가니 역시 여정입니다. 섬강은 어디며 치약이 여기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강 역시 여정이고 치약도 여정인데, 자, 알다시피 섬강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기는 강원도 원주다. 섬강은 어디며 치약 여기로다. 치약은 또 어디? 역시 이것도 강원도 원주다. 그래서 한마디로 강원도 원주가 여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여기 원주는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묻고 답한다 라고 해서 바로 뭐라고? 이 자체는 자문자답을. 그래서 이거는 문답법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섬광이라는 것이 원주의 일부분. 치약이라는 동안 또 원주의 일부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유법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섬광은 어디며 치약이 여기로다 라는 측면. 다시 두 번째.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다시피 소양강 흘러내린 물은 어디로 갑니까? 네, 얘는 지금 현재 한강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한강에 있었던 이 물은 얘는 한양에 있다는 것이고, 자, 이 한양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것은 임금이 있는 공간이다. 자, 그러니까 소양강을 통해서 떠오르는 건 바로 누구? 임금을 떠올린다 라고 해서 임금에 대한 마음 바로 뭐다? 이것은 연군 지정을 이렇게 보인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바로 밑에 보신거구. 보신은 외로운 신하. 거국하면은 나라를 떠난.
그러면 나라를 떠났다.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 누가 됩니까? 바로 정철 자신인 거죠. 자, 그래서 고신거국이 백발도 하도할시야. 백발이 많대요. 하도할시야는 많다는 건데 백발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네, 나라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국지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다시 이번에는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웠어요. 왜? 열심히 이제 나라 걱정하고 생각하다 임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런 다음에 북관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면 배려다. 자, 이번엔 삼각산이 보일 것 같답니다. 아마도. 삼각산은 바로 북한산이고요. 북한산은 어디? 네, 한양에 있습니다. 한양에 누가 계십니까? 네, 임금이 계십니다. 역시 이 또한 뭘 보여준다? 임금에 대한 마음, 연군지정이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궁왕 대궐터를 갖다 오자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고 있어요. 네, 궁왕 하면은 바로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 자, 그래서 이러한 궁왕의 대궐터에서 자, 옛날에 화려했던 그러한 곳에서 오자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천고흥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얘네들이 천고의 흥하고 망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까마귀 까치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화의 수표였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나라 잃은 슬픔을 갖다 고려에 이러한 나라 잃은 슬픔 맥수지터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뭐에서 바로 고려의 이러한 멸망 옛날에 화려했지만 지금 멸망했어 아 참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네 라고 해서 뭘 보여준다 바로 인생무상을 갖다 이렇게 엿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그 회양 옛 이름을 갖다가 마침 같구나 급장의 풍치를 다시 볼 것 같다라는 측면. 자, 회양이라는 공간 자체는 바로 여기 조선에 있는 회양. 시청과정을 가는 이러한 거 관찰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디?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데 이 회양은 누가 관리? 바로 급장유. 급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뭘 이뤘다고요? 바로 태평성대. 그것과 똑같이 나는 조선의 회양에서 누가? 바로 정철이. 정철 자신이 뭐 하겠다? 이와 같이 태평성대 이루겠다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죠? 자, 태평성대 이루려면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다스린다는 측면 바로 선정의 포부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리다 보니까 영중이 무사합니다. 시절이 3월이에요. 화천 시냇길, 꽃길 쫙 꽃물이 내려오네요. 자, 풍악으로 뻗어 있다고요. 풍악은 옛날에 금강산을 갖다가 가을에 이르는 말인데 가을에 단풍이 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봄날에도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바로 봄에 이르는 이러한 금강이라는 표현보다는 풍악이란 이름으로 글쓴이가 이렇게 맞췄었다고요. 자, 그래서 행장을 다 떨치고 자 성경 돌계단에 막대를 짓고 가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복동 들어갔습니다. 네, 백천동, 만복동 역시 또한 이것도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만복동에 들어가니 거기는 뭐 있습니까?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촐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촐이. 자, 그러면은 뭐뭐 같은 있으니까 바로 뭐가 있어요? 직유법. 그러면서 은과 같고 옥과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무지개. 그 다음에 용의 촐입니다. 그런데 무지개와 용의 촐은 바로 뭐? 폭포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폭포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표현. 자, 그래서 폭포는 무지개다. 폭포는 용의 촐이다. 그래서 이거는 은유법. 자, 그래서 은과 같은 바로 폭포, 옥과 같은 폭포다 라고 하는 그만큼 깨끗하다는 걸 표현한다는 측면이 얘기했었죠. 용의 촐이라는 것 자체는 용의 꼴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역동적인 이미지이기도 하면서 시각적인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했고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촐이 위아래 구절이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대구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계속해서 되뇌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을 때 섣돌려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섣돌려 뿜는 소리가
심리에서 들리는 것 같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소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위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였다면 여기서 어떻게 바로 청각적인 이러한 이미지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심리의 자자신이 심리 밖에서 들릴 것 같으니 자 그래서 들을 때는 우레를 보니까 눈이다. 자 그래서 들을 때는 바로 우레더니 보니까 눈이다 라고 했습니다. 듣는데요 어디에서? 저 멀리 심리 밖에서. 그럼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 역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본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듣는데 뭘 들었습니까? 우레 들었답니다. 우레와 같대요? 우레와 같은 게 뭐죠? 폭포예요? 네, 세 번째 비유적 표현이었죠. 보니까 눈입니다. 하얀 물기둥이 막 튀어오르는 눈입니다. 누가요? 폭포가요? 그래서 네 번째 표현하는 거죠. 역시 들을 때는 우레인데 보니까 눈이다. 앞뒤 구절 대구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것 자체 눈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 똑같이 역동적이면서 시각적인 것을 눈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표현 방법적인 측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금강대입니다. 자. 자, 금강대 맨 위치에 자 선학이 새끼를 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선학이다 할 때 이 선자가 신선선자. 그 신선선자가 나오면 무조건 신선사상, 도교사상이다 라고 했었죠? 자, 선학이 새끼를 치니 자 문제는 거기에 춘풍 옥시영성이 첫 잠을 깬다 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거기 바람이 춘풍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떻습니까? 옥정성이 있습니다. 옥정성은 바로 어떻게? 이것은 옥피리 소리. 자, 옥피리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옥피리 소리는 바로 봄바람을 비유적 표현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운용법. 자, 첫 잠을 깨웠는데요. 바로 무엇이?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아있다. 자, 선악이 잠을 깨서 하늘에 날아올랐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호의현상이다 라는 측면. 호의현상.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위에 보면은 흰 저고리. 밑에는 검은 치마. 자,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이 모습이 바로 뭐다? 선악의 이러한 모습이다. 몸뚱이는 하얀데 끝부분이 검은 이런 모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호의현상이라고 하는 측면. 이게 바로 호의현상인데 호의현상은 바로 누구를? 선학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은유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의현상이 이렇게 반공에 솟았더니 서호 옛주인을 반겨 넘는 것 같다. 자, 서호 옛주인을 반긴다고 했는데요. 지금 선학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학 앞에는 솔직히 지금 있는 것이 정철이에요. 정철인데 근데 지금 현재 선학이 반공에 떠서 지금 누구를? 여기 있는 것처럼 서호 옛주인. 서호 옛주인은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누굽니까? 이건 원래 인포. 인포는 바로 신선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한마디로 보면은 본인이 정철 자신이 바로 서호 옛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한마디 누가? 신선이 되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담겨있어? 시적 화자에 바로 도교 사상과 신선 사상이 담겨있다라는 측면이었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항로 대항로 누나를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 고쳐 올라 앉으니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선 다 보이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디를 갔어요? 지금 현재 저 진월대에 올라갔어요. 보죠? 시적 화자가 이제 진월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여산의 진면목이. 근데 여러분 여산은 어딘지 아시죠? 얘는 중국에 있는 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뭐?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산의 진면목을 보이는 것 같다? 금강산이에요. 이거는 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금강산을 보는데 여산이 그만큼 아름답지만 금강산이 어떻게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금강산의 무엇을 아름다움 이걸 갖다가 뭐한다? 예찬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조물주. 그래서 어와 조화ong의 헌사토 헌사하자. 네, 조물주가 이거 자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만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헌사토 헌사 참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너무나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측면이요. 그러니까 여산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물주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모두 다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한 이러한 장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더 가볼게요. 자, 날거는 뛰지 마나, 섰거는 솟지 마나. 자, 이건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자, 날거는, 자, 섰지 마나, 날거는 미안해요. 섰지 마나 된다. 날거는 뛰지 마나. 자,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자, 요 구절 자체가 누가 똑같다? 자, 이건 송순의 면왕정가. 그죠? 송순의 면왕정가의 이러한 구절과 너무나 이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면왕정가의 형식을 그대로 이걸 차용해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면왕정가에서 뭐 했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자, 앞뒤 하면은 됐고. 날고 뛰고 섰고 하니까 역동적. 그죠? 자,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시각적인 모습까지 엿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부용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또, 부용. 부용하면 연꽃이에요. 이것을 꽂아 놓은 듯. 그 다음에, 배곡을, 하얀 이런 옥을 묶어 놓은 듯. 자, 흰 눈이 와 있나 봐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지만 여기 정적이죠. 정적이면서 됐고, 뭐뭐인 듯 뭐뭐하니까 이건 지규. 예, 표현이었었고요. 그죠? 배곡을 묶어놓은 듯, 동명을 박차하는 듯. 자, 동명을 박차한다. 동명을 박차하면 어때요? 막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동적인 모습 될 수 있겠네요. 똑같이 지규 표현이면서요. 그러면서, 자, 이 구절 중요하죠, 이제. 자, 이번에 북극을 괴하는 듯. 자, 괴다라는 것은 이렇게 떠받치다. 라고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북극은 무엇이냐? 북극이라는 것은 북극성. 자, 요거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북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건 누구를 임금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임금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북극을 괴하는 듯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시 혈망봉. 자, 다시 말하면은 망고대 혈망봉. 봉우리가 일만이천 봉우리라서 거기 하나하나 이름이 붙여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망고대, 자, 혈망봉. 근데 높아요. 뭐가 높아? 지조와 절개. 외로우시야. 왜 외로워? 역시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러다 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망고대 혈망봉은 이렇게 외롭고 이러한 지조가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하늘의 취미로 무슨 일을 사로이다. 하늘의 취미로 뭘 갖다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늘, 그 하늘이 어딘데? 그 하늘이 바로 이 북극성이 있는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과 북극은 모두 누굴 뜻하는? 임금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롤이라. 자, 하늘의 취미로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막 사롤이라. 어와 너여이고 너가 되게 쪼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모두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임금을 갖다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뭐가 됩니까? 다 충신이 되는 거죠. 충신 누구? 바로 그게 정철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의인화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러한 구절이었다라고 이거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시조와 자신을 갖다가 담아서 이야기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이 좀 지저분하네요. 자, 이번에는 계심대입니다. 계심대 고쳐 다시 올라가 중요성을 바라보면서 일마이천 봉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계심대 올라갔어요. 계심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선 일마이천 봉우리를 이렇게 내리는 봉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봤더니 많이 넉넉히 보여.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네,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요 기운들. 이 기운, 원기왕성한 이 기운들. 자, 이 기운들을 갖다 뭐 하겠다. 말 거는 좋지만 좋거든 막지만 얘들이 자 맑거든 좋지만 좋거든 자 막지는 않아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대꾸지만 이거 연결된다고요? 연쇄 야 앞뒤 역대요 반복 대꾸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어떻게 이 모습은 아까 봤었던 거 똑같아요. 어디 송순의 바로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죠? 역시 또 영향받은 이란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기운 흐트에 인거를 만들고 싶다. 이 기운 흐트에서 뭐 하고 싶다? 인거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거를 왜 만들고 싶으냐? 당시 조선에 뭐가 없어? 조선에는 이러한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에 인재가 없어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역시 뭐다? 우국지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형용도 끝이었고 태세도 하도하시야 합치면 형태라고 있었어요. 끝이 없습니다.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천지가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건 스스로 되었지만은 이제와 보게 된 유정도 유정하시야 정이 참 많이 들어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유정도 유정하시야 바로 유정 네 정이 많다 있을 유자에다가 자 이렇게 감정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감정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 요거 자체는 조물주.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조물주에 이러한 감정이 있어요. 조물주에 아주 이 금강산은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조물주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뭘 보여준다? 그만큼 금강산이 어떻다? 아름답다.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로봉 상상도 올라보니 그 누구시냐. 자,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비로봉입니다. 근데 비로봉이 얼마나 높으면 상상도, 그죠? 근데 여기로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시청자는 지금 어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아래 쳐다만 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저기 어떻게 올라가 라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산태산이 어디가 높다던 거? 동산 태산 여러분 알다시피 동산 태산 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디가 높다던 거 노국 좁은 줄 우린 모르거든. 너나라 노국이 좁은 줄 우린 모른대요. 자, 우린 몰라요. 노나라가 좁은지. 자, 그런데 넓거니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다고 얘기했느냐. 누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바로 중국의 유명한 바로 공자. 바로 공자가 바로 이것을 노나라는 너무나 좁다. 그 다음에 동산태산이 너무나 작다라고. 왜? 내 이러한 가르침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참 좁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이었죠. 그래서 이는 바로 공자의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자의 바로 호연지기. 자, 남자로서 이런 기상을 갖다 엿볼 수 있는 그래서 넓고 큰 정신적인 기상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누가 글쓴이가 바로 저걸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호연제기를 바로 공자의 호연제기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와 저 지위 어찌하면 알 거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경지에 못 올라감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지에도 못 올라가는데 비로봉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상해? 안 이상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시적하다가 호연지기, 공자의 호연지기를 떠오른 그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바로 자신이 이러한 비로봉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바로 무엇을 보여준다? 하나의 이러한 정당성, 그죠? 정당화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 자신이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정당화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러한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비로봉 자체. 그럼 비로봉 갔어요? 비로봉 못 올라갔어요. 자, 비로봉 못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어때요? 얘는 하나의 여정이 아니었죠. 그죠?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합시다. 됐어요? 자, 네. 그 다음 이제 전반부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금만 더 전반부까지만 우선 하고 자 잠깐 쉬었다 후반부 할게요. 칠판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반부에 우리 활용소 얘기 나옵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다. 자 그러면 천년도링 구비구비 설에 있어서 주야로 이렇게 이어지니 바다로 큰 바로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을 언제 이렇게 내리려느냐 음의 이음풀 다 살려내고 싶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년도령 걸고 실적하자. 실적하자가 뭐가 돼요? 풍운이요. 풍운을 얻어요. 바로 뭐? 선정의 기회. 그 다음에 풍운이 3일호를 내려요. 뭐였어요? 선정.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에, 이은, 풀. 바로 백성. 백성인데 가엾은이란 백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 비유적 표현 너무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임금의 은총, 은혜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요거까지 얘기했고. 자, 그래서 요건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에 꼭 암기사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저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에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천심절벽 반공에 세워도 은하수 한 구비를 배워서 은하수 자 배워서 뭐 한다고요? 실같이 풀어놓고 배같이 걸어놨어요. 배라는 것은 이건 천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뭘 표현한다? 바로 폭포. 폭포의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은하수 하게 되면 얘는 은유법. 그 다음 실, 배 얘네들은 모두 어떻게? 직유법.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덕션 도경 12구비 보니까 더 되는 것 같다. 여기서 도경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12구비 이게 바로 12폭포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12폭포 12구비 그림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보느냐? 아니요. 이거는 과거에 본 거라고요. 과거에 봤고 지금은 바로 폭포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둘을 비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덕션은 옛날 중국의 이러한 역시 또 당나라의 이백이라는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산에도 폭포가 있지만 그 여산의 폭포보다 누가? 바로 금강산의 12폭포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반부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중요한 파트만 제가 골라서 빨리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 뒤에 후반부 파트 잠깐 쉬었다 또 할게요.